안녕하세요, 차크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에 평일에 다른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점점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흥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되게 많고 내가 이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고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신 미술 작가님을 인터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네, 지금 보내주세요. 야! 왜 그랬어? 친구들아, 잘 지내니? 전공 살렸고? 여전히 이쁘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정말 미녀로 소문난 아이고, 작가님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보통의 아이 노바디를 그리고 있는 김민혜 작가입니다. 주로 요즘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전시도 하고, 그리고 뭐 굿즈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상 작업도 하고 있고, 평면 작업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굿즈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뭐 디지털 아트 쪽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아트 쪽으로도 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장르가 또 따로 있나요? 뭐 미술 작가 중에? 뭐 장르라고 따지기에는 요새는 너무 넓어져가지고 네네. 장르를 딱 규정 짓기에는 조금 어쩌면은 좀 편협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다들 그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많이 하시고 영상으로 또 다시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냥 디지털 하시던 분들도 그 페인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중에 네. 네, 이제 노바디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된 건가요? 제가 사실 노바디라고 느꼈던 시절이 되게 길었어요. 아무도 아닌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나를 형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이라는 언어를 만나면서 오히려 노바디가 아니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바디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글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 그쵸. 거군요. 되게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네. 언어 안에서 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은 결국 언어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건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이 단어하고 딱 1대1 매칭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림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네.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본인이 노바디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85kg였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뚱뚱하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친구였긴 한데 제가 여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여고에서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미모로. 아, 미묘한 기싸움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맨 꼴찌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뚱뚱하고 그러다 보면 꾸미지도 않고 막 그렇게 다니니까 몇몇의 친구들이 되게 놀렸었어요. 자기는 남자친구 다 있고 막 이쁘장하고 잘 꾸미고 막 그러던 친구들이 저를 가지고 되게 대부라고 혹시 아실까요? 대부가 뭔가요? 대부가 뭐냐면 일본어로 뚱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부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학교에서 네네.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대부 뭐 우리 대부야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놀림 그러니까 돌린 거죠.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랬던 시절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아무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네. 그 그림보다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었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림 그리면 이제 뭐 벌어 먹고 사냐 막 그쵸, 이랬던 그쵸. 시절이어서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미대를 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너 그렇게 그림 잘 그려서 뭐해? 그림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나처럼 그냥 전공하지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도 넘어가지고 그런 노바디였던 시절이 결국에 저의 삶이 돼가지고 조금 쌓아 올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바디가 결국에 노바디가 아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예술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가 이제 본인이네요. 맞아요.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 네. 이제 단어 대신 캐릭터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네, 지금 보내세요. 야! 왜 그랬어? 친구들아, 잘 지내니? 전공 살렸고? 여전히 이쁘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그리고 요즘에 미술계에도 이게 되게 핫할 것 같아요. AI라고 해서. 네, AI. 네네. 네. 이 AI 기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되게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을 했어도 디지털 아트가 발전을 했었을 때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계속 거론되는 게 개념 미술이잖아요. 자기만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디지털이든 AI든 확실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그런 능력치를 반영하거든요. 네네. AI는 분명히 그거를 나의 철학을 학습하는 애들일 뿐이지 네. 결국에는 툴일 뿐이어서. 그쵸. 이제 저도 AI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수단 그 정도고 이제 고퀄리티로 뭔가의 작업물을 표현해내려면 당연히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영화제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어떻게 정말 부끄럽지만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이제서야 좀 익숙해졌는데 감독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긴 한데 근데 저는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되게 신선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분명히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역이 거의 10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발전하지 않으면 AI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떤 영화죠? 잠시만요. 네. 음주 단속이 있네. 그런데? 네네, 음주 단속이 있네. 혹시? 네, 네, 혹시? 혹시? 깜짝 놀랐네.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이제 영화나 AI를 활용한 기술에서는 somebody라는 그러니까 노바디와 노바디가 만나서 somebody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누군가의 somebody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노바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뉴욕 맨하튼에서도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되게 우연히 겹쳐서 되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되게 많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전시장에서 한 분이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제 그림을. 그리고 되게 팝스러운데 이제 네. 미국에서도 되게 재밌어 할 것 같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미팅을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미팅을 한번 했는데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 다른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또 다른 그 뉴욕 맨하탄 갤러리 대표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림 몇 개만 가져가도 되겠냐 전시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제 모토는 그때그때마다 그 전시장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하나를 보내자가 저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이다 보니까 시티 시리즈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 시티에 관련한 그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그런데 전시를 하면은 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작가님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대 작가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팔리면 좀 한국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죠. 이제 작품이 팔리게 그쵸. 되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네, 그 네. 구조군요.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관료도 있고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월에 되게 작은 것도 월에 몇 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몇 억이 맞나? 몇십억인가? 하여튼 엄청 높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십몇 억
야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읒 뻗고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100% 팔린다는 개런티가 되는 작가들만 부르거나 아니면 대관료를 일정 부분 받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게 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걸? 뭐 어떤 걸로? 네, 그 말씀해주세요. 본인 작품 중에 네.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 있나요? 있죠. 있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기존 작가님들은 거의 호당가로 많이 책정을 하세요. 네네. 호당가면은 호당 얼마 하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갔고 공수가 들어갔고 그렇게 책정을 해서 이게 좀 높게 책정된 것도 있긴 하죠. 뭐 차 한 대 값 정도.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 미술 작가가 그렇게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수입이라는 네, 게. 그쵸. 혹시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또 뭐죠? 이제 연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네, 여쭤봐도 네. 되나요? 제가 그래서 사실 질문지를 받아보고 고민을 네네. 많이 했어요. 어떻게 네네.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게 네네. 뭐 내가 또 얼마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절친 중에 네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또래면 이제 한 과장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장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말 물어봐도 되겠는지 하면서 너는 얼마 버니? 네. 물어보니까 제가 좀 낫더라고요. 뿌이뿌이뿌이. 그 정도. 그 정도. 작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갭이 되게 네, 커요.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정말 천차만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의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네네. 이제 좀 많이 컬렉터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수익이 좀 생기는 편인데 네. 또 물론 또 공모전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니까 공모전도 좀 감사하게도 좀 당선이 좀 되는 편이고 저를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보다 네네. 훨씬 잘나신 분들 너무 많고 네네. 잘 되시는 분들도 또 그런 분 많으니까 또 네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모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네. 공모전이라는 게 뭔가요? 뭐 시라든지 네네. 뭐 어디에서라든지 그냥 공모가 올라오면 네네.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금이 있죠. 등수 안에 들면 조금 되는 편이어서 아, 제가. 정말요? 네. 좀 되는 편이어서 네. 혹시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DM 주세요. 근데 작품들을 보니까 진짜 개성도 확실하고 약간 저는 미술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네, 약간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팝아트적인 약간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딱 떨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페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우연에서 나오는 그 아트적인 그 느낌을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계획되고 기획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기획 안에서 변수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 성향에 제일 맞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페인팅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우연에서 주는 그 매력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팝적인 느낌을 내면서 디지털로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디지털 예술 작품의 희소 가치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인쇄잖아요. 네네. 인쇄를 한번 하면 저는 그냥 그 파일은 지우는 게 저만의 그 약속이에요. 그 파일을 지움으로써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의 매력은 충분히 가져가되 원 오브 원의 희소 가치는 유지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제 나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미술 작가가 되려면 사실 뭘 해야 되나요? 미술 작가가 되려면 저는 항상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과 기술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번지르르한 말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림 그리면서 있어 보이게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 다 티가 나거든요. 관람객들, 네네. 컬렉터들은 이미 그 철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눈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하고 나의 철학을 이해시키려면 네.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가가 되려면 분명히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사실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갔었는데 네네. 혹시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나요? 아, 다이어트 꿀팁. 네. 이제 딱 20살이 되자마자는 좀 무식하게 빼긴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구간별로 되게 달라요. 85kg에서 40 몇 킬로까지 내려온 케이스니까 이게 구간별로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네네. 80kg대에서 70kg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일단 그냥 굶어야 돼요. 이게 진짜 초절식. 한 달만 하면 네. 금방 10kg는 빠지거든요. 치팅데이 이런 것도 그냥 없이 딱 그냥 한 달만 토마토 먹고 장기를 다 건강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뭐 단백질 조금씩 섭취하면서 이렇게 쭉 내리면 한 10몇 킬로는 금방 내려오면 60kg대에서 50kg대가 되게 힘든 구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0kg 빼가지고 나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60kg 정도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깨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하고 다이어트는 무조건 식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롱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kg에서 50kg 초반 40kg대로 내려오려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이제 생활 습관 하면서 이렇게 빼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조금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런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살을 빼야겠다라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20살 때 돼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20살 되면 무조건 이악 물고 빼가지고 나 예쁜 옷 입고 멋있게 살 거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살을 빼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사실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는 나고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자존감이 좀 높아진다는 거. 그냥 그 차이.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영어 강사였어요. 입시 쪽으로.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하셨고 네네.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가 되게 좋았나 봐요. 엄마가 일을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도 네네. 아이들도 돌보고 집안일도 돌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오전 시간에는 애들이 케어할 수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출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여자로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여자 직원들이 겪는 고충 같은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 취업을 하기를 진짜 바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도 영문과 가서 엄마 거 물려받아 이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강사를 되게 오래 했죠. 한 10년 넘게 했죠. 와. 10년 넘게 하다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애들의 인생은 너무 색깔이 다양하고 아이들은 되게 가능성도 많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은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네 공부 안 하고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제가. 저는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탤런트가 다 다른데 모두 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인간이 되라고 해야 내 밥벌이가 되는 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성적표가 내 성적표가 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저는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노바디라는 캐릭터가 사실 되게 친근한 캐릭터잖아요. 너랑 고민형에 대한 추억 없는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공감할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노바디라고 느끼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노바디 한 명 한 명은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영감이 되는 10년이었고 그 영감이 되는 10년을 넘어서 작가가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있죠. 그치. 어떻게 보면 그 10년이 없었으면 지금 김민혜 작가님은 없었던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영어 강사를 하다가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영어 강사하다가 아주 애기들도 많이 맡았거든요. 네네. 걔네들 똥 닦아주고 막 이런 거 진짜 다 했어요, 진짜. 정말요?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유치원생들 진짜 막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런 애들은 정말 똥 닦아줘야 돼요. 진짜요? 진짜로. 네. 그 초창기 때 인터뷰하셨던 이상국 작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작가님이랑 동갑보다 좀 위 막 이런 애들이 다 제가 다 가르쳤던 그 나이 때여서 그 또래 애들이 저한테 와 선생님 막 뭐 대단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 그 친구들한테는 영원한 선생님이죠. 그죠. 어떻게 그렇긴 보면. 한데. 그때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아, 네. 안녕. 언니라고 불러줘. 누나도 좋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영어 강사는 얼마 버나요? 영어 강사 네네. 똑같은 게 작가랑 똑같은 게 네네. 진짜 천차만별인데 저는 그때는 조금 벌고 네. 조금 쓰고 재밌게 놀자주의였어요 그때는.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좀 적게 번 것 같아요. 되게 음. 공무원분들 수준. 왜냐면 저는 그때는 한 주 3일? 4일? 이렇게만 일하고 아,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막 그렇게 놀기도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워라벨을 좀 더 이제 원하셨군요. 워라벨보다는 라이프.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뭐 작가님의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이상형? 네. 영앤 리치, 톨앤 머슬. 오케이. 그리고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미술 작가이시니까 네. 네, 미술에 대한 지식 없는데? 술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술은 네. 네,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독한 술이 뭘까요? 모르겠네. 바카디인가? 아닌데. 뭐죠? 바카디도 독한 술이지만 바카디는 아니었고 다른 술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안 적어놨네. 네? 뭐라고요? 내가 안 적어놨다고요. 정답을. 안 적어놨다고요? 뭔지 네네. 모른다고요? 네.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네.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결점이라. 차크인 공식 질문들이 있어요. 네네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저는 한 70살 정도 가가지고 완전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완전 대박난 그런 작가가 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 편히 돌아와서 나 하던 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네. 미래의 나의 모습이 궁금하다. 궁금하기보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나? 누구나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맞아.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마법의 숟가락. 마법의 숟가락이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아무리 먹어도 0칼로리.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살이 찌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민혜 작가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인물,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소설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요. 영문과 나왔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는데 제임스 조이스에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해가지고 소설로 쓴다든지 네. 그 자신의 삶을 녹인다든지 자전적인 그런 개념을 소설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일단 1번으로 제일 좋고요. 2번은 요즘에 제일 핫하신 미니진님. 뉴진스맘. 진짜 이번에 신곡도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고 영상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예술인. 쿠키번탑. 곡이 많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김민혜 작가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모두는 노바디고 네. 그 노바디들은 모두가 특별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는 노바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난 특별한 노바디인 거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건 뭐 누구든 다 처음 시작은 노바디였잖아요. 그럼요. 네. 나는 노바디이고 싶지 않아라고 발버둥 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노바디이고 싶지 않아서 막 안 달랐을 때 제일 힘들었고 내가 노바디임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제일 편안했어요. 그러면서 노바디가 아니게 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미인이시다.